방송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방송을 한 10회 정도, 이제 물론 아이 훈육법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했었는데, 이 책은 요번 주에 이제 제 손에 다시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하면서 이제 제가 갔는데, 사실 이것만큼은 이제 꼭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초보 엄마 아빠 아니면 저희 세대 때도 똑같아요. 이게 엄마 아빠가 준비가 된 상태,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교육을, 엄마 아빠가 되는 법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하고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무하네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성분들은 예전에 교과 과정 중에 가사 과정 이런 거 있는데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에 보면 이제 가정 경쟁에서 남편 대하는 법, 아내 대하는 법, 시어른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그 다음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새로 양가 가족을 대하는 방법,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해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전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명심보감이나 고전에 이런 거 나오는데 요즘 그런 것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또 시대말로 꼬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대가 급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참 저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원고가 탈고 다 끝이 나고 교정 다 끝나고 인쇄소로 들어갔으니까 요번 주에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제목이 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이 훈육법, 그다음 아이 천재를 키우는 원리, 그거보다 또 껑충 뛰어 건너서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요거를 이제 제가 썼는데 제가 올 가을에 이제 집필해서 들어갈 게 뭔가 하면 365장 시리즈가 들어갈게요. 매일매일 짧게 한 페이지 정도 읽고 들어가는 거. 요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비 신랑 신부, 요때부터 어떻게 새 신랑,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어른, 시부모, 친정 어머니, 아버지, 가족관계 어떤 경영을 해 들어가야, 어떤 관계로 경영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이 가졌을 때 마음, 아이 출산할 때 마음, 그 다음에 아이 키울 때 케이스별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아이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 출가시키고, 사회 어른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갈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니어 됐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에 대한 거를 매일 읽어 들어가는 수양록을 제가 하나 만들까요? 이거는 제가 오래 꿈꿔왔던 책들이에요. 물론 제가 다 아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전초 작업으로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요즘 생기네요. 참 감사하고요. 예전에 저희들 생명사운동본부가 이제 제가 지금도 대표로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생명, 인간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건가. 나부터 행복해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자 해서 저희 모임이 생겼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모임이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생명사로운동본부 이렇게 갔거든요. 생명사로운동본부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을 이제 가장 주안점으로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본성,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게 위대한 생명에 대해서 썼고요. 그래서 정말 득업해가지고 썼는 게 1분 꾸지람, 자녀 훈육법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나왔는 것이 이제 가남도봉이다. 마음의 법칙에 대한 거, 이런 거요.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한 2강 정도가 번외 타임이 들어갔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거든요.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제 오늘 같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방송할 내용은 오늘 책이 여러 권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썼는 책, 1분 꾸지람, 그 다음에 가난도 병이다, 그 다음에 삶을 생각하면 요거를 짧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벌로서의 사람을 좋게 바꾸지 못하는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게 칭찬, 이게 본질,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허상에 대해서 나쁜, 죄나 벌이나 악, 요걸 허상이니까, 요걸 좋은 쪽으로 옮겨 놓느냐가 저희들 삶의 어떠한, 이게 키포인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재와 억압, 이게 성인들에서는 벌이란 소리 안 합니다. 그 대등한관계에서는 뭐 내 손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벌이라 쓰는데 이걸 조금 더 고상한 용어로 바꾸면 제재와 억압이에요. 부부관계도 보면 제재와 억압이 많습니다. 뭐 하다 뭐 싸운다든지 뭐 눈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다 제재와 억압인 거예요. 갖지 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천 년이 뭐야? 인류가 생긴 이래로 제재와 억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뀐 거죠. 가정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틀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틀린 걸 지난 시간에 실상과 허상, 존재, 소유냐 존재, 오하나 투비, 비 오하나 투비. 이게 존재할래, 무엇으로 존재할래가 진선미 인간의 본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게 뭔가 하면 악, 진, 위, 선, 악, 미추. 행복, 불행. 이게 불행을 없애려고 제재와 억압을 해서 내가 이쪽으로 간다는 이건 다 꿈이에요. 허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내리지 말고 벌로서는 절대 안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칭찬을 하자 했는데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데 그런 식의 칭찬은 안 돼요. 느닷없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칭찬해버리면 비아냥거리는 걸 다 알아차립니다. 이거 절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이란 내가 인간의 위대한 본성을 알고 타인의 위대한 본성을 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설사 때린다 하더라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의 위대성도 모르고 상대 위대성도 모르고 단순히 그 사람만 내 마음에 들게끔 들려고 그 사람을 제자 억압을 하고 벌을 내려버리면 이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썼는 책 1분 꾸지람이에요. 이제 여기에 보면 몇 쪽인가 하면 61쪽. 벌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안 될 것 같네요. 간단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읽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이 이제 그 정판인데요. 교정하고 정판하고 이제 왕판이 이제 다 내가 몇 권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2세가 나와요. 2세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 키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렇게 돼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요즘에 맞게끔요. 다음 주에 나와서 전국 서점에 다 깔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꼭 사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제 방송도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요. 이런 방송들 하나쯤 듣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근본 원리를 가지고 각 가정,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게 행복한 가정이 많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요. 곧 있으면 제가 앱 개발한 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상담사, 저희들은 석박사급으로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실시간 상담을 무료로 다 해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해서 연말에 행복해지신 분들, 좋아지신 분들을 제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아서 또 책으로 엮어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반향의 어떤 시발점, 절대로 국가나 관계 당국에서 내 가정의 행복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지 돼요. 절대로 그네들은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못 만들어줘요. 만들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그네들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못하지만 저희들 서민들 편에서 정말로 매일매일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득권에 끌고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항상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매스미디어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인 방송이나, 또 그 다음에 각각 개개인이 너무나 훌륭한 품성을 자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동의 장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 혼자 정말 위협하지만은, 저는, 정말 장담을 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거예요.
제일 먼저 왔으면 싶은 사람이 좀 편집 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오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좀 편집 좀 연구 좀 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요걸 읽어드리고 조금씩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벌의 효과. 구독하기 많이 하시고요. 또 깜빡했다. 내 이런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말이야. 자막에 쫙 나가면 되는데. 아이들에게 들어있는 위대한 생명을 씩씩하고 활기차게 바른 길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요게 저희들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아이들을 씩씩하고 바른 길에 올려놔야 돼요. 삶이란 아무렇게나 살고 답이 없다가 아니에요. 삶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뭐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우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너무나 허무해지는 겁니다. 정말 제가 강의 가서 끊임없이 꼭 모두에 던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 왜 살지요? 라고 하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정말로 좋아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행복해하고 사랑해하는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아져 버리거든요. 저희 때는 뭐 애 둘 놓을 때까지도 뭐 유효기간이 가요. 근데 서서히 짧아지고 지금은 이혼이 흔히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의 저희들 또래 이제 저희 윗세대들이 자녀들 결혼 시켜가지고 엄마 아빠랑 힘들어하면 예전에는 절대 이혼 안 된다 했는데 뭐요? 이렇게 살 것도 치워 하면서 끼어들어서 이혼을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삶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답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저기 뒤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파리. 그네들도 밥 먹고 새끼 치고 똥 싸고 밥 먹고 새끼 치고 똥 싸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없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조금 더 있겠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 다음에 막연하게 행복하게 돈 좀 더 벌고. 그네 개미들도 물가에 불날 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좋은데 최적한 데 지어요. 바퀴벌레도 우리가 보기에 더러운 보이지만 걔네들은 가장 최적한 환경에 제일 좋은 데 가서 번식을 왕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네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죠? 이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거든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어떻게 삶에 답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답이란 나의 실존, 나의 존재의 이유, 인간이 태어난 목적, 나의 본성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그것을 표현하느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게 뭐예요? 실존, 실상과 허상에 속지 말고 실존하는 걸 인정하자.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위대성, 진선미,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위대성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표현하면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웃음과 감사, 그 다음에 친절, 인사 하나 잘하는 거. 맞죠? 정직하게 사는 거. 볼까요?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뭘로 했나 하면요. 우리는 부자가 된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자를 해야 되고, 교육을 잘 받아야지 되고, 또 남들보다 더 해야지 되고, 남을 밟고 이겨야지 되고, 이런 것들 배웠죠. 공부 잘해야지 되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나타냈나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갔습니다. 볼까요? 여기 있네요. 실존에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면 바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제1덕목이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절, 감사, 웃음, 배풍, 청소 하나 잘하는 거, 정리정돈, 인사 잘하고, 정직하고.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존이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니까. 존재 이유에 가까이 가게 되면 현상에서는 바로바로 꽃이 피게 되어 있거든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 책 하나의 철학? 그 다음에 뭐죠? 철학, 교육학?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부자 시리즈 100권 이상 읽을 거 될 거예요. 철학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책이 제가 마케팅을 잘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 치고요. 이 바른 길로 잘 올려놓게 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있는 것만 표현하면 돼.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래 훌륭하다. 내 안 좋은 게 뭐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나는 훌륭하다.
몰랐을 때가 문제이지. 알아차리려면 벌써 바꿀 방법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요? 계속 푸념만 하고 지적만 하죠? 이거 요즘 시세 말로 뭐죠? 지적질이라고 하죠?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주려고 지적했다. 이게 뭐, 그러자면 내 마음은 위대성 위에서 겉으로는 화를 낼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으면서 해야지 되는데 뭐요? 지적하면서 내 마음도 칼날 같은 마음으로 찌르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내 마음은 웃으면서 우리가 3살, 4살 된 아이가 나한테 장난친다고 발로 차고 칭얼칭얼 한다해서 저 화하는데 겉으로 이놈 쉽게 하더라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예쁜 마음, 귀여운 마음으로 가거든요. 이런 마음을 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자식이 아직 어리다는 걸 깜빡깜빡 잊는 거야. 내 자식이 아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화와 동일시 돼갖고 내가 화로 변해버린단 말입니다. 세상은 보는 대로 나타나니까 내가 화로 가니까 상대도 분명히 화로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수긍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왜 반대만 하니? 그렇죠? 반대만 하는 게 왜 말대꾸만 하니? 왜 같은 것이 다 같으니까. 근데 뭐요? 내가 내 본성의 위대성, 훌륭함을 보고 그 아이도 훌륭함을 보고 그 아이가 훌륭함에서 잠시 깜빡 잊어서 예전에 무엇인가 하면 그 나쁜 행위와 아이를 동일시하거든요. 내 남편과 동일시해버려. 그러니까 나쁜 아이로 취급이 되었는데 훌륭한 아이가 그것만 깜빡 그때만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짚어주는 건 뭐예요?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꾸준한 게 교육의 본질이 돼야 되는 게 바른 길로 가게 만들자. 이것이 부모의 건 아닐까요? 나이만 먹었다고 부모인가요? 애만 낳았다고 부모인가요? 나이만 들었다고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저들 꼰대가 되거든요. 저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뒷방 노인네 꼰대 되기 싫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저부터 이렇게 된 것들 아니에요. 나중에 제 살아있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눈물 날 거예요. 지금도 막 눈물 나려고 해.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로 내가 끊임없이 그 본질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삶은 부드러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오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저하고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첫 줄만 하다 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 꽤 오래 해야지 돼요. 자, 이 바른 길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미 무한의 천재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꼭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무한의 천재성은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활기차게 움직이며 표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움직임이에요. 잠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산한 것은 뭐예요? 위대성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비교해보세요. 노인네들하고 아이들. 노인네들 조용해요. 새로운 게 나와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은 뭐요? 바뀌지 않는다. 아이들은 수시로 바뀌어가거든요. 왜? 새로운 생명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부산에서 저런 거 시끄러워가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바른 쪽으로만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화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이 여기서 폭발해버리면 여기서 불만 조금 나고 말아요. 그것이 총구라는 그 압력을 견디면 정확성이 나오고요. 멀리 가는 사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너 시끄럽니 뭐하니 다 분산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죠. 이게 생활 속에서 보면 내 삶의 방향이 나와요. 집을 짓는다, 집을 수리한다. 그럴 때는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좋은 곳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해가시나요? 집 짓는 데 가보세요. 조용해서 어떻게 집이 지어져? 맞죠? 부수고 새로 짓고 옮기고 우당탕 하는데 그거 딱 지나가면 뭐요? 정말로 내가 상상 속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물론 어른스러워서 좋을 수도 있어 성향에 다르지만 그렇지만 가만히 있다라도 생각 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탐구해 들어갈 수 있는 사회의 확장성을 늘려가게끔 아이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너 뭐 생각해? 뭐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이렇게 가거든요.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는 위대한 생명력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동하면 움직이면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쪽으로 바꿔가려면 내가 아이를 그쪽으로 성장하게 만들려면 애둘러서 말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너희 믿어서 야 나한테 이런 특질이 다 있구나. 예전에 우리나라 그 웃음 치료를 창시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분 정말 대단한데 그분은 자기가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요. 그 사람 공부도 잘했던 것 아니에요. 뭐 덩치도 저만하고 딱 뭐 요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웃음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가져왔던 분이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거요. 어쩌다 그 길로 들어갔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엄마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야 내가 여지껏 살았는데 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아이 처음 봤다. 나는 너는 내 아들 친구지만 너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해진다. 너는 그 웃음 하나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거다. 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군대도 못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뭐 결혼하고 살다가 느닷없이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그때부터 씩씩씩 웃기 시작을 하면서 남에게 자꾸 웃는 걸 자꾸 보여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웃는 게 너무 좋다. 웃는 걸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뭐요? 우리나라 웃음이 대가가 되었거든요.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움직이면 운이 바뀌는 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특질을 발견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 끊임없이 표현하려는 움직임, 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아이들은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놔두세요. 사유가 항상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떨 때는 어른들이 이러죠. 지금 멍하니 있어요. 이거 뒤집어 볼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 인도 명상, 차크라 지금 전국 스님들 앉아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명상한다, 뭘 한다, 이런 분들 뭐예요? 뭐더라? 몰입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명상 이런 쪽에 갑자기 안 하니까. 이분들이 뭐예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른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뭐예요? 생각 없애려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놀러 가고 하지 않나요? 노래방 가고 하지 않나요? 오히려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가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잣대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때마다 아이들의 위대한 특질을 발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모들의 역할이에요. 자, 여기 나옵니다. 이 흘리 넘치는 생명의 힘을 바르게 이끄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꾸중을 하거나 벌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위대한 생명의 생장이 방해된다. 이게 오랜만에 생명의 힘이 나오려는 거를 사랑의 힘이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한 그 사소한 말투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의 꿈을 잘라버리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러 간다고 자기들끼리 뭐 과자를 사고 뭐 옷도 같은 거 맞추고 뭐 놀러 간다고 여행을 간다 놀이공원에 간다 막 기뻐서 이야기할 때 부모들이 그래 쟤네들이 참 준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구나. 가서 재미있게 놀려고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시간 약속 안 올리고 너 어디로 나오느라 안 나오면 전화하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프로치하고 갔다 와서 또 피드백을 하고 우리 삶이 이거의 그 반복이지 않던가요? 근데 부모들이 그 옆에 싹 지나가면서 찬물을 싹 끼얹어 버리죠. 특히 엄마들 공부를 그래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아이들은 뭐야? 시무룩하죠. 기획서 잘 쓰는 아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최고의 강사 김미경 강사님 그분 정말 대단하죠. 저도 그분 강의 몇 번 보는데 그분이 최고의 강사 되었던 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분이 그 강의 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말대꾸하는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말대꾸 말을 맞춰서 가고 순발력과 상상력과 거기에 맞는 아빠하고 말대꾸하는 데서 자기 말 실력과 자기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 새끼 누가 어디 말대꾸해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이 혼내놓고 어디다 말을 변명을 하고 있어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볼 건가요? 항상 인간의 행복이나 바른 길 어떤 곳에서든지 싹이 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위대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나오고 거기서 박차고 나오고 새로운 힘이 으쌰하고 튀어나가는 게 제일 생명이거든요. 이거는 가정에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되 부모가 서성으로 자리매김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제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서성으로 자리매김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서성이 된다면 그 가장 멋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해초리나 꾸중은 생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아이의 그랬던 경향을 꾸중으로 억누를 수는 있지만 아이의 내재된 훌륭함을 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위대한 본질에, 위대한 본성에는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결코 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거는요,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다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예요? 부모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부모가 아이들이 그 규약과 규칙, 규범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지. 사실 나도 세상 두려운데. 제가 51급이거든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세상 다 알아요. 세상 만만해요.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잘 살았다. 앞으로 나는 정말로 당당하게 살겠다. 알아요. 저희들도 두렵단 말입니다. 나이가 50, 제 나이 때만 되면요. 세상 다 할 줄 알았어요. 저 어디 가도 선생님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정말로 이런 게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두려워요. 세상이요. 저도 두렵거든요. 근데 지금 3살, 4살, 5살, 10살, 20살 이 애들이 뭘 알아? 제가요. 주례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주례를 써서 제가 주례를 마다하고 제가 주례 설기가 한 언제야? 벌써 10년 전부터 주례를 써달라는 거를 그렇게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례를 꼭 한 번 썼던 적이 있거든. 제 친구 딸아이가 뼈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야 친구야 나 안 한다 나 이거 절대 못한다 나 이거 다른 거는 내가 다 해달라 이걸 못한다 했는데 느닷없이 사이 될 사람하고 그게 내 친구 처하고 우리는 재수제를 처하고 딸내미하고 옛날 어릴 때 봤던 딸내미하고 사이 될 사람을 우리 집 앞에 데려가가지고 밥 먹자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그 애들한테 인사를 할 거야. 야들아 우리 그 주례 선생님이다 이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명주례라고 지금 제가 인터넷에 주례사 올려놓은 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 딸아이하고 사이를 제 앞에 놓고 제가 주례사를 할 때요. 아이들을 봤어요. 이제 남편은 뭐 30살 좀 넘었더라고요.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아이예요. 정말 우리들끼리 말로 귀에 솜털이 뽀송뽀송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그날은 최고 예쁜 옷으로 예쁜 마음으로 친구들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얼굴로 또 친구 아버지가 또 주례를 하니까 나하고 눈이 맞았으니까 이렇게 웃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뭐를 느꼈나 하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정말 세상 만만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내가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세상 두려움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두렵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내가 그날 주례하고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그래 잘 살아라 했지만 그네들은 아직도 두렵다는 말입니다. 표현 안 했지만 젊은 패기로 왔거든요.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건 아이들이 정작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부모의 싸늘한 눈초리나 외면하는 말투나 아이들의 벌이나 꾸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때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 엄마나 바르게 가르쳐줘. 아빠나 삶의 바른 길을 알려줘라. 절절한 호소거든요. 또 하나 더 넘어가면 엄마 아빠 제발 사랑하면서 하세요. 제발 행복하면서 하세요. 내가 빵긋빵긋 웃고 어디 가도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이 되었으면 하는 호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본다는 말이에요. 저 새끼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은 도움과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뭐를 내려요? 도움과 가르침이 아니라 뭐를 줘요? 벌을 내려버리잖아요. 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 눈물을 나요. 저 강의하면 바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런데 부모들은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엄마 아빠들 학교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시무룩해 가서 엄마 아빠 싸웠어요. 엄마 아빠가 뭐 쌍소리를 해요. 엄마 아빠 선생님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야. 이네들. 그래서 내가 뭐 말없이 그냥 안아주거든. 야 그래 됐다. 그것을 알아보는 너는 그래 너부터 훌륭하자. 자 너부터 훌륭해 가자. 저희 학원에서 오늘은 뭐 제가 다른 이야기 합시다. 저희 학원에는요 제일 처음에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 오면 100원씩을 줘요. 중학생들은 200원, 500원씩을 줘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500원짜리씩을 줘요. 걔는 자주 안 오니까. 딱 노트가 있어요. 앉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5번 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5번 쓰게 만들어요. 이걸 쓰면 내가 초등학생들 매일 오니까 100원, 200원씩을 주고 중고등학생들은 뭐야 500원, 1000원씩을 줘요. 저금통이 각자 통장 저금통이 다 있어요. 그것 중에 절반을 꺼내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합니다. 해서 그 중에 돈이 몇천 원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 노트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제가 매일 칭찬 답글을 써줬어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아이들 엄마가 칭찬 답글을 써오라고 하고 그날 아이들한테 얘야 집에 들어갈 때 뭐 붕어빵이 되든 아이스크림이 되든 뭐가 되든 엄마 아빠 꼭 사다 드리거라 가면서 꼭 한마디 해라.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나 학원 보내주고요. 나를 낳아줘서 감사해요 라고 내가 이렇게 시키거든요. 중고등학생 편지를 쓰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모은 돈을 가지고 제가 뭘 하나 하면 여기 우리 동네에 약간 힘드신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쌀 사주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벌써 쌀 많이 사줬습니다. 아이들 이름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다 나눠드렸거든요. 자 이 아이들 이런 거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 바꾸지 못한다.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야? 너희가 밝아지거라. 너희가 엄마 아빠한테 너희가 감사하거라라고 제가 매일 시키거든요. 아이들 성적도 올라가고요.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는 그 부모들이 뭐 제가 요즘 학원에 거의 안 나오지만 학원도 규모를 많이 축소시켰어요. 또 축소된 것도 있고 부모들이 그렇게 저한테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부모가 그게 어른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저한테 배우는 10년 된 아이들 저한테 전화 오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때 선생님 배운 거 말투 하나가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바람길에 올려놓는 내가 힘들더라도 아이들한테는 후배들한테는 나의 삶으로 가지고 얘야 이렇게 약간 몸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거예요. 자, 쉽게 벌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러나 벌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습니다. 다 아실걸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적당히 위협을 가하거나 완력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바람직한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벌을 주면 결과는 빨리 나타날지 모르지만 효과는 거의 일시적이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아이들의 인격에 치명적인 결함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을 내봤죠? 아이가 나빠지고 아이가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죠? 그럼 나는 더 저급해지는 거야. 그걸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뭐요? 아이를 더 닥달하고 아이를 더 힘들어하고 더 하거든요. 결국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왔잖아. 우리 이제 끊어버리려고요. 정말로. 저는 내 죽기 전까지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알아주든 말든 대조와서 하는 건데요. 지금 당대에 끊지 않는다면 나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옆집이 행복해져야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푸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게 이거 가지고 그래 인정하자 칭찬해주자 뭐 아직은 돈 드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야 훌륭하다 속에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나한테 너 훌륭해요 위대해요 라고 칭찬해주면 누가 먼저 좋아질까? 이거
몇백 배, 몇천 배 남는 장사거든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너 훌륭해요. 너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우리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저는 여러분을 믿고요. 여러분이 잠자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